오늘은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진영아 국장과 함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장흥지부에서 조정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거와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정 신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임단투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여기 이제 준비한 자료는 공공운수노조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 임단투 흐름도가 아주 좋아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 만약에 그 문제가 된다면 말씀해 주시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운수노조에서 이렇게 그 조합원 교육용으로 임단투 흐름도를 만든 게 이게 왜 좋냐면, 일반적으로는 교섭하고 바로 합의하는 줄로 알아요. 근데 노사 간의 쟁점이 불일치되는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경우, 특히 최근 들어서는 파업에 대한 막연한 그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데, 이 흐름에 그 조정 신청과 그 분쟁 상태 이후에 그 쟁의 행위 자체를 하나의 딱 고정적인 틀로 이렇게 해놔서, 조합원들이 우리가 쟁의 행위하는 것이 그 나쁜 게 아니구나,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 흐름도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조정 신청 자체는 아직 쟁의 행위를 본격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명확히 좀 구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그 단체 행동이 대체 뭐냐, 그럼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만 반드시 단체 행동을 하는 거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민주노조를 운영하시는 노조 활동가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야 그 조정 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고 나서 그런 후에 이제 쟁의권을 확보하는 흐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단체 행동권이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쟁의권 확보 전에 어떠한 단체 행동도 그럼 하면 안 되는 거냐, 또 이런 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적법한 선에서의 단체 행동, 예를 들면 조합원 교육을 한다든가 총회를 한다든가, 그 보장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단 행동, 예를 들면 그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단체 행동은 교섭 전 기간 내내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그 PPT 자료에 그 도해를 해놨습니다만, 굳이 표현하자면 그 집합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행동이라는 큰 범주 안에 특수한 쟁의 행위 시에 이제 그 쟁의 행위, 그 집단 행동, 이게 이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쟁의 조정 신청이 뭐냐? 이제 조합원들하고 이제 교육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가 있으니까 그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면 많이들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같이 살다가 더 이상 나랑 못 살겠다, 이렇게 될 때 뭘 하죠? 이혼. 그렇죠. 이혼을 하는데, 그 갈수록 이제 출산율도 저조해지고, 그리고 이제 가정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이제 무너지니까, 그 이왕이면 좀 같이 살아봐라. 국가가 개입해서 사실은 남녀간의 관계를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이혼 숙려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네, 혹시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TV 드라마, 네. 드라마인가요? 다큐인가요? 사랑과 전쟁. 드라마라고 하죠? 네. 네,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예요. 이혼 숙려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 노동쟁의 조정이라는 것도 그 과도한 노사 분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저해되니 이왕이면 노사 상생하고 노사 협력하면서 그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도한 노사분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얘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나라님들의 논리인 거죠. 예, 그것을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 PPT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어서 오십시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말은 있지 노동하기 좋은 도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없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 적당히 뭐 이게 지방세, 그 세금 감면해주고 법인세 감면해주고 적당히 또 노동자들 탄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이렇게 해도 눈 감아주겠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해주고 노동자들은 값싸게 질 좋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이게 나서서 지자체들까지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 아니면 저것 흑백의 상황이라 기업하기 좋다는 건 노동하기 불리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쟁의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중등교육만 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사회 시간에 우리가 배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딱 그대로 배워요. 과도한 노사분규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이제 저해되고 있다. 그래서 노사분규를 제어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입하는 기관이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죠. 그 지방노동위원회는 웬만한 광역단위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아마 세종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장은 조정을 한 경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조정 절차를 밟는 거고, 이제 특수하게는 두 개의 광역단위 이상에 이제 걸쳐진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 기간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는 이제 열흘 동안, 노조법 7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익사업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15일 동안 조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특별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조정과 특별 조정의 차이는 일반 조정은 기간이 열흘이고요. 특별 조정은 기간이 15일인데 구성원도 바뀌어요. 일반 조정은 조정위원장, 그러니까 공익위원이 한 분 들어오시고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러니까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이렇게 이제 각각 위원을 구성하시는데 특별 조정 같은 경우는 공익위원으로만 세 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도 있습니다. 조정을 성립할 목적이라고 하면 노동자위원이 조정에 들어오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들이시거나 사용자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의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질 못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노사분규를 막을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부하만 바꾸는 이런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공익위원장들이 와가지고 이 싸움을 말리는 건지 붙이는 건지,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세요 하러 갔는데 이혼하게끔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서 저는 특별조정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위원은 꼭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노동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적극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절차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 꼭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럼 우리가 정말 과도한 노사분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릴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현대자동차 하면 적어도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많은 이제 노조들이 민주화되면서 민주노조의 깃발들이 각 현장들에 이제 꽂아졌단 말이죠. 현대자동차만큼 노사분규가 많은 사업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나 네. 그 실제적으로 현대자동차의 파업 역사를 보나 현대자동차처럼 파업 많이 한 사업장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처럼 그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뭐 단기 순이익부터 해가지고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노사공조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걸 그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고,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조정 신청은 노동조합이 합니다. 사용자가 하고 뭐 그 개인이 하고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섭대표 노조, 창구 단일화에서 그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그 조정 신청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공격적 직장폐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이건 드립은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 신청을 하면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조사관이라는 분이 배정이 됩니다. 조사관이 배정이 돼서 그 조사관이 사전조사라는 걸 실시해요. 사전조사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사용자, 회사가 뭐 답변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그 취합해서 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죠. 조사보고서라는 걸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인 조정회의가 펼쳐지는데, 통상 이제 열흘 동안 2차례 정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본조정을 하고 2차 본조정. 그래서 총 합하면 이제 사전조사와 1, 2차 본조정, 총 3번의 이제 미팅, 만남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1차 본조정은 이제 주로 이제 간보기 비용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실제 노사 간의 그 이견, 불일치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이게 어떤 수준으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지, 이제 그 위원님들도 상황을 알아야 하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간보기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통상 1차 본조정에서 합의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1차 본조정은 또 시간도 웬만하면 좀 짧게 끝나는 거고, 2차 본조정이 핵심이에요. 2차 본조정이 핵심인데, 그 주로 이제 열흘 동안의 이제 조정 기간 동안 말씀드렸듯이 사전조사, 1차 본조정, 2차 본조정 이 3번을 만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주말도 끼어 있기 때문에. 주말 포함 열흘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그 이런 노동법에서 이제 시간을 따질 때는 그 민법을 많이 준용해요. 그래서 초일 불산입, 그리고 그 주말을 포함하는데, 휴일을 포함하는데, 만약에 마지막 날이 휴일이 걸리면 돌아오는 가장 첫 번째 평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정 마감일이 토요일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2차 본조정은 거의 마지막 10일째 주로 이제 열리게 되고, 그 실제 조정이 될 것 같으면 그 노동위원회에서 집에 막 안 보내요. 조정이 될 것 같으면. 집에 안 보내고 계속 회의를. 네, 밤 12시까지 하고 심지어 12시를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흘이라는 조정 기간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조정 연장 동의를 노사를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노사를 통해서 조정 연장을 동의하는 그 동의서까지 받고, 왜냐 한 차례 연장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새 집에 안 보내면서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조정이 성립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조정이 성립되었다라고 해서 그 조정 성립된 것을 가지고 이제 임단협을 체결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밤새 붙잡아 놓고 화해를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야 그럼 알아서 해. 우리는 니네 노사 의견차가 너무 커서 조정을 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이제 조정 중지를 선언합니다. 노동위원회. 그게 선언이 가능한 건가요? 그걸 이제 노동위원회가 하는 역할인 거죠. 그렇게 조정 중지가 선언됐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쟁의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는 중지 이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올 스톱. 스톱. 네, 이렇게 손대지 마. 이런 느낌인데 네.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그 헌법 그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우리 노동자들의 고유 권리잖아요. 네. 네, 노동조합의 권리인데 단체 행동권을 임시적으로 지금 막아놓은 거야. 왜 과도한 노사분규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그 조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 이혼도 네. 결국 개인의 이혼을 너 못해! 결과적으로 국가가 이래버리면 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헌법의 권리인데 쟁의권을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이제 할 수 없고 그래서 조정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이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조정을 중지한다. 그 말인즉슨 그래 쟁의행위 해서 서로 실력을 통해서 겨뤄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말씀드렸듯이 헌법상 권리거든요. 네. 쟁의행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필수 공익 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노동법이 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 많이 보시겠지만 경찰 노조, 네. 뭐 소방관 노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공무원들도 노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노조를 할 수는 있게 돼 있죠. 네.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네, 네. 단결권, 단체 교섭권까지는 있는데 단체 행동권이 없어요. 그게 대체 뭐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그 민주노조 역사의 획을 기울인 이제 철도노조 노동자들, 네. 네. 특히 이제 이명박근혜 시절에 철도노조 노동자들이 네. 굉장히 우리 그 노동자들의 기계를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런 철도노조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필수 그 공익사업장으로 그렇죠. 그 되어 있어서 필수 유지 인력을 놔둬야 돼요. 네. 현장에. 파업을 한다는 건 현장을 멈춘다는 건데 그렇죠. 네. 현장에 필수 유지 인력을 놔두고 어떻게 현장을 멈추냐. 못 멈추죠. 그러니까 파업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업계 용어로 필공 파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필수 유지 인력을 놔두고 이른바 우리나라 노동법이 정해준 그 적법한 절차대로 파업을 하는 경우 효과가 없죠. 그렇죠.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파업권이라는 건 우리가 노동 제공의 의무를 그 거부함으로써 회사를 멈추고 현장을 멈춤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따내는 거지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현장이 마침 그 국민의 여행 편의를 위한 일일 뿐인 거지. 그래서 이 프레임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또 생긴 거랑 달리 외국을 좀 많이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그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오래 살았는데도 몰라. SNEF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스네프라고 하나? 프랑스 이제 철도 회사인 거죠. 그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다. 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처럼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지도 않거니와 뭐 국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한다 이렇게 되지도 않거냐 국민들이 당연히 응원해요. 그리고 파업이 빨리 풀기는 기원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정부 뭐 마크롱이면 마크롱 정부한테 그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야 국민의 국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하는 게 귀족노조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법 개정과 함께 이런 그 국민들의 그 인식을 여론을 좀 전환시키는 이런 그 이라고 할까요? 이런 과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라는 게 이제 꽤 재밌는 건데요. 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업계 기밀이라 그걸 이제 사용자들도 이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계 비밀을 이렇게 폭로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